먼저 공천의 역사, 변천사에 대해서 좀 제도적으로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김재희 변호사님, 예. 이게 지금의 시스템이 옛날부터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정당 공천이 제도적으로 도입된 시기는 제3대 국회의원 때부터라고 하고 예. 1954년도입니다. 이제 그러고 있다가 1963년도에 이 국회의원 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지역구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반드시 정당의 공천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서 사실상 어떤 공천이라는 것이 정당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로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된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63년도에 이 전국구 비례대표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더더욱 이 정당 지도부의 힘이 강해지는 것이죠.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간 공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제 바로 입후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도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19년도 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비례 후보 선발 절차를 또 이제 제도화하기는 했는데 이 제도화를 통해서 이제 과연 투명성이 강화될 것인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공천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이 잡음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소장님, 네. 굉장히 잘하시지 않나요? 그거 관련해서? 2016년에 그 새누리당의 막장 공천 예. 제가 바로 그냥 눈앞에서 목격하는 당사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혹시 예. 그 당사자인 모 이양, 의원실에 계시지 않으셨나요? 네, 뭐 저희 당대표실에 있었고요. 예, 예. 당대표랑 그냥 매일 아침 모여가지고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모여가지고 예. 아니 도대체 이양구 공관위원장은 도대체 왜 이렇게 공천을 하나, 예. 청와대는 왜 이러나 그런 대책 회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는 청와대가 개입을 했죠, 공천을. 예, 예. 당시에 대통령께서 진실한 사람들만 당선됐으면 좋겠다. 뽑아달라, 국민 여러분. 예. 그렇게 호소를 하신 이후에 진박 간별사가 등장했어요. 그러니까요. 좀 병아리 간별사 생각만 했었지 진박 간별사는 예. 그 당시에 상상도 못했었는데 그러면서 몇몇 의원들이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진실하게 대통령을 모실 사람이다라면서 추천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다른 사람 필요 없고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따르는 예. 그러한 90명만 이번에 총선에 당선돼도 우리는 총선에서 일당이 되지 않아도 괜찮다. 그런 인식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예. 원래 그건 당에서 임명을 해야 되는데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 받아들였었고 그분이 끝까지 이제 유승민 파동 예, 예.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은 역대급 막장 공천이다. 그런 식의 평가를 받았고 결국에는 122석을 얻어가지고 일당을 민주당에 뺏겼죠. 한석 차이로. 예, 예. 그런 그래서 어쨌든 역풍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옥새 파동도 있었죠. 뭐 소위 말하는. 예. 당시에 이제 선관위에 국회의원 후보자가 등록이 되려면 당대표의 직인이 필요해요. 예, 예.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아니 이 대여섯 명은 도저히 내가 직인을 못 찍겠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아무리 후보자를 선정을 해도 나는 도저히 이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옥새는 직인은 총무국에 두고 예. 그 본인의 지역구인 영도로 내려갔죠. 그 당시 화면 찾아보시면 영도 다리에서 머리카락 휘날리면서 또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는 예. 그런 모습도 보였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왜 그 당시에 집권 세력이 그랬는지 뭐에 씌어서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결국에는 오만했거든요. 왜냐하면 예. 우리가 이렇게 공천을 해도 결국 국민들은 우리를 찍어줄 거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해보면 잘 나왔거든요. 예. 항상 지금처럼 지금 민주당처럼 한 40% 정도 이상 나왔고 민주당은 국민의당하고 분열됐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선거에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오만한 것을 국민들께서 심판하셨다. 저는 그렇게 평가해 봅니다. 그렇군요. 당시 새누리당 그때 뭐 관계자들의 얘기를 보면 180석 얘기를 하면서 뭐 과반은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오만하면은 문제가 생긴다. 지금 공천 과정 그때와 비교하면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김재희 변호사님? 저는 대오각성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약간 그동안 막말 파문이 일었다거나 굉장히 좀 평판이 안 좋았던 의원들이 대거 탈락이 됐어요. 뭐 김순례, 윤경우, 이은재, 홍일표, 윤상현, 이혜훈 이런 분들 과감하게 컷오프 시켰죠. 이제 그리고 나서 스스로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불출마 선언을 한 분들 대부분 친박이에요. 그래서 뭐 정종섭, 유기준, 뭐
김무성, 한성교 뭐 등등등 해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나름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흔적을 지우려는 어떤 공천관리위원회의 노력이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이제 새로 들어온 인재 영입은 근데 그렇게 참신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조용하게 흥행이 조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인재 영입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볼 때는 어느 정도 좀 혁신을 꾀하고 있고 자기 반성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좀 비판해 주세요. 아까 우리 모두 화면에서 원혜영 공관위원장의 말을 우리가 브리핑 해드렸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 거기는 그냥 무난히 관리하는 사람 이런 것이고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공천을 칼을 휘두르라라는 차원에서 이제 김영호 공관위원장을 선임을 했는데 김재희 변호사님께서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평가를 했지만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 그렇군요.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예.